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몰 중 하나인 아메리칸 드림몰의 명당 자리를 차지한 건 월마트도 아니고 코스트코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 우뚝 선 건 바로 한국 H마트입니다. 미국 내 유통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설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단 하나의 브랜드만이 허락받는 특권의 공간입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올리비아 젠슨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첫 기억은 12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제 이야기의 시작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미네소타의 작은 도시 덜루스에서 자란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지역대학의 역사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일상의 평화로움이 깨진 건 제가 1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던 아버지의 차가운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몇 주간 입원하셔야 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차가운 조명, 소독약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병원 내 안내방송. 그 모든 것이 12살 소녀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루는 대기실 구석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 프로그램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대장금이라는 한국 사극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중 의상과 낯선 언어가 흘러나왔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 장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인공이 병든 임금에게 정성껏 끓여낸 된장국을 바치는 장면이었죠. 그 따뜻한 국물을 먹고 임금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장면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도 아빠에게 그런 수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도 빨리 나아질까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매일 아침 특별한 치유의 수프를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건강한 채식 재료로 우리만의 버전을 만드셨습니다. 재료를 씻고 썰고 끓이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요리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야, 올리비아. 그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내가 아빠를 생각하며 만든 수프는 어떤 약보다 강한 힘을 가질 거야. 물론 그 수프는 진짜 된장국과는 거리가 멀었을 테지만 아버지는 매일 병실에서 그 수프를 드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올리비아,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만든 이 특별한 수프가.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버지는 정말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특별한 경험이 깊이 새겨졌어요.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게 된 것도 아마 그때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끌린 이유는 카메라가 담아내는 일상 속 작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뉴욕으로 이주한 후 저는 주로 이민자들의 이야기, 소외된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던 무렵 우연한 계기로 이민자 정체성과 음식의 관계라는 주제가 떠올랐어요.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 어떻게 이들의 고향과 정체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지 담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뉴욕 퀸즈에 있는 여러 민족 마켓을 방문하던 중 저는 우연히 H마트라는 간판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한국 식품점이란 것은 알았지만 저에게는 단지 촬영 장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자신 있게 들어선 매장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식품들로 가득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다양한 즉석식품, 그리고 반찬 코너. 그때였습니다.
반찬 코너에 진열된 작은 플라스틱 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글로 된 라벨 아래 영어로 된장 스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어요. 12살 병원 대기실에 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어머니가 정성스레 끓여주던 수프의 향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H마트의 반찬 코너 앞에서 저는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H마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촬영이란 명목으로 들어갔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유로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H마트의 자동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독특한 향기였습니다. 발효식품의 깊은 향, 말린 해산물의 짭조름한 냄새, 그리고 신선한 채소의 싱그러움이 뒤섞인 그 향기는 저에게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매장 안을 느릿느릿거리며 코너마다 진열된 낯선 식재료들을 탐험하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장바구니에는 된장, 고추장, 깻잎 같은 낯선 재료들이 하나둘 담기기 시작했어요. 계산대에서 직원분이 가끔 제게 궁금한 눈빛을 보내셨지만 곧 친절하게 요리법을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깻잎은 참기름에 살짝 구워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고기 쌈 싸 먹을 때 같이 드셔도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며 음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끓인 된장찌개는 너무 짜기도 하고 뭔가 맛이 단조로웠지만 그래도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는 조금씩 나아졌고 어느새 제 식탁에는 자주 한국 음식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병원 대기실, 텔레비전 속 장면, 어머니와 함께 만든 치유의 수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미소.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풍부했어요.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요리 과정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H마트 모험 된장찌개에 도전하다, 깻잎의 매력에 빠진 나날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H마트를 방문한 저는 채소 코너에서 깻잎을 고르고 있었어요. 한 봉지, 두 봉지. 어느새 저는 깻잎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중년의 백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인사를 건넸는데 이 사람은 제가 집으려는 깻잎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건 이상한 풀냄새 나지 않아? 너도 아시안이야? 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외모는 전형적인 백인이고 이 사람이 묻는 방식에서 뭔가 불편한 편견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상한 풀냄새, 너도 아시안. 이 표현들에 담긴 문화적 무지와 편견이 갑자기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이 음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국적인 취향으로 소비하고 있는 걸까? 한국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제 모습이 문화 도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H마트에 가는 걸 망설였어요. 2주 동안 H마트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곳을 향했습니다. 문화 도용과 존중 사이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이미 시작한 다큐멘터리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취재를 통해 다양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이 이들에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정체성과 추억의 매개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멕시코에서 온 자넷의 이야기였어요. 살사 소스를 만들 때면 항상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 맛은 제가 미국에 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확히 재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만들어요. 그것이 제가 할머니와 고향과 연결되는 방법이니까요. 또 다른 취재에서 만난 인도 출신의 라지는 말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주는 길이에요. 제 아이들이 미국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식탁에서만큼은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향의 맛을 찾아 민족 마켓을 방문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잠시나마 집을 느끼기 위함이란 점이 와닿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H마트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단순히 식재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식사를 하며 사람들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작은 푸드코트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베트남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거 맛있죠? 저도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렇게 리사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리사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6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주말마다 이곳 H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져서 각자의 음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사는 김치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발효 채소를 많이 먹어요. 다른 방식이지만 발효의 철학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 있어요. 발효된 건 결국 기억의 시간이에요. 오래 두고 먹는 음식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이 녹아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리사와의 만남은 우연한 계기였지만 리사를 통해 다양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모임에도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퀸즈의 작은 주민센터에서 열린 아시안 푸드 축제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이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각자의 요리에 담긴 추억과 향수,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다큐멘터리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어요.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국 음식 요리 과정과 H마트 방문기에 몇몇 댓글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이건 그냥 이방인의 문화 흉내내기 아닌가요? 정체성 도둑질처럼 보여요. 당신은 아시안이 아니잖아요.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싶으면 한국인의 집을 방문해야지 마트 구경이 뭐예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다시 한번 자책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무례한 것인지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쩌면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작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3주 정도 다큐멘터리 작업을 멈추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았어요. 문화 전이와 문화 교류의 차이는 무엇일까? 존중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관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용기를 내어 다시 H마트를 찾았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곳에서 느꼈던 위안과 호기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찬 코너에서 된장국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 한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제가 된장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시더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된장국을 그렇게 먹는 외국인 처음 봤어요.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외부자가 아닌 진심으로 이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참여자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된장국에 두부와 숙주나물을 넣어 먹는 방법, 밥과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는 반찬 조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도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을 거예요.
그날 저는 할머니의 조언대로 음식을 준비했고 그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 마치 오래된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계기로 저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요. 단순히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제 카메라는 이제 다양한 민족 마켓을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와 기억을 담기 시작했어요. 특히 H마트는 제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닌 저 자신을 발견하는 길의 중심이 되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에 담긴 깊은 맛과 철학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 요리와 식탁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와 함께한 한인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란 마이클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접했을 때의 강렬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낯설었지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된장찌개를 먹을 때면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머니지만요. 마이클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어떤 맛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이 단순히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 인간의 근원적인 연결과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카메라 앞에 직접 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카메라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의 길도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성을 더해줄 거라 믿었어요. H마트 반찬 코너 앞에서 한글로 된장국이라 쓰인 스티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의 병원,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2살 때 병원 대기실에서 본 한 그릇의 된장국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를 이곳 H마트로 이끌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된장국을 찾아 길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내레이션을 마치고 녹화를 끝낸 후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리는 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여러 향신료와 발효식품의 향.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촬영이 끝나고 편집실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다양한 얼굴들이 지나갔어요. 이민 1세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젊은이들, 그리고 저처럼 다른 문화의 음식에 매료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음식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편집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인터뷰 파일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오디오 파일 편집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인터뷰 파일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오디오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녹음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부엌 소리와 함께 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수프가 아빠를 낫게 할까요? 그럼 올리비아. 사랑이 담긴 음식은 어떤 약보다 강하단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목소리. 올리비아,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만든 이 맛있는 수프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몇 번이나 들어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과 치유, 그리고 연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수프가 정통 된장국이 아님을 알고 계셨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H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통해 찾은 것도 바로 그 연결이었어요. 화면을 응시하며 오래된 기억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창백한 아버지의 얼굴, 병실 창가로 들어오던 희미한 햇살, 그리고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정성스레 준비하던 수프의 김이 떠올랐어요. 병실 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포트에서 물을 끓이던 소리, 수프를 담던 플라스틱 용기의 촉감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어떻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 건지 새삼 놀라웠어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다시 썼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시간이며 마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화도용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 연결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H마트에서 단순히 된장국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어요. 이 문장들 속에 제 지난 몇 개월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된장국에서 시작된 여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화면에 담을 장면을 고민했어요. 결국 H마트 입구에서 시작해 반찬 코너에서 끝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이 제 여정의 시작점이자 현재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깻잎 한 봉지를 들고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마무리했어요. 그 작은 초록 잎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편집을 끝내고 다큐멘터리 맛으로 이어진 기억들의 첫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상영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취재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H마트의 직원분들까지.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많은 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중 한 관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에게 H마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H마트는 제게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공간이에요.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의 회복,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소 말이에요. 관객 중 한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민자로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게는 멕시칸 마켓이 그런 곳이었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곳에서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당신의 영화가 그 느낌을 정확히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집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상영회가 끝나고 몇몇 관객들이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한 분은 일본계 미국인으로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오니기리 주먹밥의 추억을, 또 한 분은 그리스계 이민자로 어머니의 무사카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두가 음식에 담긴 추억과 정체성에 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함께하는 참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H마트의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된장국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알려지면서 여러 도시에 상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영화관과 주민센터를 돌며 상영회를 가졌는데 매번 상영 후에는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이 길게 이어졌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음식 기억을 나누는 장면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시카고 상영회에서 만난 폴란드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전쟁 중에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왔을 때 할머니의 비트 수프 맛만은 잊지 않으려 했어요. 그 맛이 제 정체성을 지켜주었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이브면 꼭 비트 수프를 끓이거든요. 그 붉은색이 제게는 고향의 색이에요. 이 할머니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비트 수프를 설명할 때 그 손동작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생기가 넘쳤어요. 수프를 저으며 들리는 숟가락 소리,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설명하실 때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그 맛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던 거예요. 보스턴에서는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의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상영회에 왔다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신데 오늘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더블린에서의 일요일 아침 식사, 할머니가 구워주시던 스콘의 향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밤 우리는 집에 가서 함께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옆에 서 계신 아버지는 말은 없으셨지만 아들의 어깨를 꼭 감싸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가슴 뭉클한 경험이었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대 간, 문화 간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 작은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상영 투어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H마트를 찾았어요. 이제는 그곳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H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제 생활 패턴이 되었어요. 한국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취미를 넘어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깻잎은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재료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그 독특한 향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향이 제게 안정감을 줍니다. 깻잎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고기와 함께 쌈으로 싸먹는 방법을 배웠어요. 무더운 여름날 깻잎 냉국은 제 최고 요리가 되었습니다. 매번 깻잎을 만질 때마다 그 특유의 향이 코를 간지리는 느낌, 그리고 인맥의 패턴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좋았어요. 한 번은 할머니께 배운 대로 깻잎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간장, 식초, 설탕, 고춧가루, 마늘을 섞은 양념에 하룻밤 재웠죠. 다음 날 그 맛을 보았을 때 입안에 퍼지는 복합적인 맛에 감탄했습니다. 짜고 달고 신맛이 어우러진 그 깻잎 장아찌는 마치 제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이 어우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깻잎을 씻으며 문득 그날 H마트에서 저에게 던진 그 남성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건 이상한 풀냄새 나지 않아? 너도 아시안이야? 이제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시안은 아니지만 이 깻잎의 향, 된장의 깊은 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연락해 오신 거였어요. 올리비아, 내 작품을 통해 음식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문화적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 대학에서 특강을 해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전문가도 아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리사와 통화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당신의 진솔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뉴욕 대학에서 음식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서 제 여정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강의실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이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니 갑자기 다리가 떨리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준비해온 노트를 바라보니 모든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H마트의 된장국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엔 긴장되었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H마트에서의 첫 만남, 깻잎과의 인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음식 기억을 나누며 배운 것들. 이 모든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문화의 음식을 배우고 즐기는 것과 문화 도용의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계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호기심과 존중으로 접근하는 것과 단순히 소비하거나 이국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그 문화의 사람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나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왔어요. 가끔 미국 친구들이 아프리카 음식에 관심을 보일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이국적인 경험을 원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화 사이의 경계,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이런 대화를 통해 제 생각도 더 깊어졌어요. 문화 도용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화를 계기로 음식 문화의 교차점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어요. 미국 각지의 다양한 민족 마켓과 식당을 방문하며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촉진하는 시리즈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실제 사람들이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했어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담을 것인가였습니다. 저 같은 외부인의 시선이 아니라 각 문화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남을 갖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H마트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요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는 이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수십 년 된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조용히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살짝 된장 향이 감돌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시작하며 참가자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집의 맛은 무엇인가요? 그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할머니의 애플파이였고 또 다른 이에게는 멕시코 거리에서 맡던 타코 향이었어요. 한 한국계 미국인 청년은 엄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요리는 단순한 음식 만들기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향, 가족, 그리고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참가자는 김치를 담그며 자신의 할머니가 만들던 독일식 발효 양배추인 사우어크라우트를 떠올렸고, 다른 참가자는 멕시코의 발효 음료인 테파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발효식품들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발효는 기다림의 예술이에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발효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죠. 좋은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온 방이 조용해졌어요. 주름진 손으로 배추를 다루는 모습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헹구고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매일 조금씩 변해가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발효는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도 같았어요. 좋은 관계, 깊은 이해, 진정한 성장 모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발효 식품도 천천히 자신만의 깊은 맛을 만들어갔습니다. 워크숍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만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깻잎 장아찌, 그리고 참가자들이 각자 가져온 자신의 고향 음식까지. 식탁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맛으로 가득 찼어요. 이 다양한 음식들이 한 테이블에 함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색깔도 향기도 맛도 전부 달랐지만 모두가 누군가의 집의 맛이었죠. 그 테이블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했고 음식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한인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음식을 통해 다리를 만들고 있군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다리를. 어르신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눈빛은 맑고 깊었어요. 말씀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요리 교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H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된장국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워크숍 시리즈는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어 여러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 전역을 다니며 맛으로 이어진 기억들은 단순한 다큐멘터리에서 문화운동으로 발전했어요. 각 도시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얼굴들을 만났고 이들의 음식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새 다양한 민족 마켓이 제 프로젝트의 중심 무대가 되었어요. H마트를 시작으로 중국 슈퍼마켓, 인도 식품점, 중동 그로서리까지 각 공간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와 향,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추억의 맛을 나누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하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적이었어요. 중동 마켓을 방문했을 때는 특히 향신료의 향이 강렬했어요. 커민, 사프란, 카다몬이 가득한 공간에서 시리아에서 온, 이제는 뉴저지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아미라를 만났습니다. 아미라는 빵을 굽는 과정에서 고향의 향기를 찾는다고 했어요. 밀가루에 손을 담그고 반죽을 치대는 그 순간 저는 다시 다마스쿠스의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미라가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레시피만큼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그게 제가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고향이었어요. 그녀가 만든 자터르 중동 향신료 믹스가 들어간 빵 마누시의 향과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 퍼지는 타임과 수마크의 향, 그리고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마시는 민트차의 청량함까지 더해지니 마치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요리책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한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우는 기회도 가졌어요. 된장찌개는 이제 제 대표 요리가 되었고
김치 담그기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깻잎 장아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되었어요. 한 번은 H마트에서 처음 만났던 할머니 댁에 초대받아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향신료와 발효식품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부엌 한쪽에는 항상 뭔가가 숙성 중이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할머니가 특히 자랑하는 깻잎 장아찌까지. 김치는 마음으로 담그는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금 양, 고춧가루 양,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배추를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그게 맛을 결정하지. 할머니는 특히 배추를 씻을 때 한 장 한 장 정성껏 물에 헹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기를 빼고 양념을 골고루 바르는 과정에서도 한 입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수프를 준비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정성, 같은 사랑이었어요. 리사와는 더욱 친한 친구가 되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요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리사를 통해 베트남 음식의 세계도 알게 되었고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가진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리사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깨달았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건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역사와 기억 그리고 희망을. 베트남식 쌀국수인 펄을 함께 먹으며 나눈 이 대화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리사는 쇠고기뼈를 오랜 시간 끓여 만든 맑은 국물에 쌀국수와 고수, 콩나물, 라임을 올린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향신료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으니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매일 아침 펄을 끓이셨대요. 리사가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이 국물 맛만은 지키려고 하셨대요. 그게 가족의 맛이니까. 그녀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워크숍 시리즈가 2년째 접어들 무렵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여정과 다양한 사람들의 음식 기억을 담은 책을 내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책으로 담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음식의 언어는 국경을 넘어서요. 우리가 서로의 식탁에 초대된다면 그곳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작은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요. 책을 쓰는 과정은 제게 또 다른 여정이었어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H마트를 찾았을 때의 올리비아와 지금의 올리비아는 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기도 했어요. 음식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이들과 나눈 이야기와 감정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모든 경험을 글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맛과 향, 질감은 물론 그 음식을 통해 느꼈던 감정과 기억까지. 때로는 단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장의 깊은 감칠맛, 김치의 복합적인 풍미,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느껴지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밤새 글을 쓰다가 지칠 때면 자주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된장국을 끓여 마셨어요. 그 익숙한 맛이 제게 위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떠오르지 않던 단어들이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곤 했죠. 책의 마지막 장을 쓰던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신 아버지는 제 활동을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올리비아, 내가 어릴 때 그 병원 대기실에서 본 드라마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니? 인생은 참 신기한 거야. 작은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본 한 그릇의 된장국이 20여 년이 지난 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저를 H마트로 다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시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책 출간을 앞두고 마지막 교정을 보던 중 예전에 H마트에서 처음 된장국을 발견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감정, 갑자기 밀려든 기억들,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트 안을 천천히 걷던 그날의 발걸음, 반찬 코너에서 멈춰 서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된장국을 발견했던 순간 손끝으로 느꼈던 그 용기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라벨의 한글이 눈에 들어왔을 때의 심장 두근거림까지. 그 모든 세세한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기억은 참 신기하게도 맛과 향을 통해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깻잎 하나의 기억 H마트에서 다시 태어났나. 깻잎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낯선 향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그 향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결국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되었으니까요. 마치 제가 H마트와 한국 음식을 통해 경험한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간 기념 행사는 물론 H마트에서 열기로 했어요. 작은 푸드코트에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을 나누며 책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여정을 함께 해준 많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리사, 한인 노부부 워크숍에 참여했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매장 한쪽에 작은 무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책 낭독회를 가졌어요. 제가 직접 몇 구절을 읽기 시작하자 푸드코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H마트의 일상적인 소음 계산대의 삐소리, 장바구니 바퀴 구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 팝송이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가운데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깻잎을 맛보던 순간 그 향기가 제 코를 찌르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풀냄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맛보면서 그 향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향이 제 일상에 없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깻잎을 통해 낯설미 어떻게 친숙함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변해가는지 배웠습니다. 낭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책의 사인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창피했어요. 학교에 김치 냄새가 배어 있을까봐 걱정했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꺼렸죠.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물려주고 싶어요.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잠시 텅 빈 푸드코트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H마트의 익숙한 소리와 냄새 속에서 문득 이 모든 여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음식을 통한 연결, 기억의 공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매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채소 코너에서 싱싱한 깻잎을 만져보고 반찬 코너에서 다양한 김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그 된장국 앞에 서서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막 출간된 책 한 권과 깻잎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녁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집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 집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제게는 그곳이 바로 H마트, 깻잎 향기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북풍이 불기 시작한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문득 더 따뜻한 계절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책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눠준 사람들 덕분이었을 거예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을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음식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나는 H마트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 것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여정을 위해 다시 H마트로 향합니다. 지하철이 어둠 속으로 달려갈 때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얼굴들, H마트에서 만난 사람들, 워크숍에 참여했던 이들, 그리고 떠나온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